수학책 14쪽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수의 범위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오늘의 학습 문제입니다. 무엇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이에요. 어떤 개념들이 있었죠? 그래요. 이상, 이하, 그리고 초과, 미만이라는 수의 범위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중기내 반 남학생들이 윗몸 말아 올리기를 하였습니다. 중기내 반 남학생들의 기록이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윗몸 말아 올리기 기록이 나와 있고요. 친구들의 이름과 횟수가 나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중기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중기의 기록은 36회를 했고요. 36회를 한 친구는 등급을 알아보면 3등급이 되겠네요. 이렇게 22 이상, 39 이하에 속하는 중기는 3등급이 되겠습니다. 등급을 한번 알아보면요. 80회 이상이므로 80은 해야지만이 1등급이 되겠네요. 80, 81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윗몸 일으키 횟수이므로 80.5 이런 건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횟수이므로 우리는 자연수의 기록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2등급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 79 이하이므로 40번에서부터 41, 42, 43까지 가서 79회는 해야지 2등급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등급은요. 22회 이상이므로 22부터 23, 24까지 해서 39까지 가야지만이 3등급이고요. 39에서 40이 되는 순간은 2등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등급표 볼 수 있겠나요? 자, 그러면 친구들의 기록과 등급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기가 속한 등급의 횟수의 범위를 말해달라고 했네요. 자, 횟수의 범위니까 등급별 횟수의 범위를 알아보는 문제겠네요. 자, 중기는요, 36회를 했어요. 36회를 한 중기는 바로 3등급이 되겠죠. 따라서 중기가 속한 등급 3등급의 횟수의 범위는 22 이상 39회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기와 같은 등급에 속하는 학생의 이름을 모두 말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중기와 같은 등급이니까 3등급에 속하는 친구들의 이름이겠네요. 자, 그러면 3등급을 보겠습니다. 22 이상 39 이하이므로 22회부터 시작하고요. 23회, 24회부터 해서 38, 39까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40이 되는 순간 등급이 바뀌겠죠. 따라서 이 사이에 있는 친구들을 찾으면 되겠네요. 중기 해당하고요. 명환이가 딱 22회에 걸렸네요. 그리고 정훈이도 딱 3등급에 걸렸네요. 명환이라는 친구는 22 이상이므로 아슬아슬하게 4등급일 뻔하다가 3등급이 된 친구예요. 그쵸? 그런데 정훈이 같은 경우에는 딱 39회를 했으므로 39회에 걸렸어요. 하나만 더 했으면 2등급이 됐을 텐데 아깝네요. 그래도 정훈이도 39 이하에 들어가므로 3등급에 속하는 친구들은 바로 명환, 정훈이가 되겠습니다. 물론 중기도 3등급이고요. 그렇다면 중기가 속한 등급의 횟수의 범위를 수직선에 어떻게 나타나면 좋을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중기가 속한 등급, 바로 3등급이겠죠. 이때 횟수의 범위 어떻게 나오면 좋을까요? 그래요. 이게 기준이 있고요. 기준에 이상이 있고요. 이 기준수에 이하가 있어요. 우리 이상은 어떻게 표현했죠? 그리고 이상은요, 포함하면서, 나는 포함하면서 커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하는요, 나를 포함하면서 작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우리가 한꺼번에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상이나 이하는 수의 범위 중에서 기준을 포함한다고 했죠.
따라서 포함하니까 이렇게 색깔을 칠한 동그라미를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2와 39를 포함한 사이의 수이므로 선으로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기가 속한 등급의 횟수의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내어 보세요. 자, 모두들 나타내 봤나요? 그러면 선생님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이렇게 20이고요. 21, 22 기준수에는 포함하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39는요. 40이고요. 한 개 작은 여기가 바로 39가 되겠네요. 39도 이하이므로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색칠을 칠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22보다 크므로 오른쪽으로 갈 거고요. 39보다 작음으로 왼쪽으로 갈 거예요. 따라서 이 두 수를 선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할 수 있겠나요? 그래요. 기준이 되는 두 수를 찾아요. 22, 39 두 수를 찾아요. 그런 다음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두 수 사이를 선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나요? 그래요. 여기서는 횟수이므로 22, 23, 24, 25가 포함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수에 있어서는 사이에 있는 수도 포함되므로 이렇게 연결된 선으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수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두 수 이상의 범위도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수의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내는 방법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록색 상단에 나왔네요. 수의 범위를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이용하여 수직선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수직선에 나타내는 거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초록색 상자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알아야 하고요. 이것들을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수가 있고요. 이상, 이하가 있어요. 자, 기준수가 되는 거, 기준수를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5와 8이네요. 이렇게 기준수인 5와 8을 먼저 찾아주시고요. 자, 먼저 5를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를 봅니다. 이상이므로 5를 포함하겠죠. 이 수를 포함하면서 큰 수예요. 그리고 8 이하이므로 이하도 8을 포함함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두 선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죠? 여태까지 배웠던 거를 한꺼번에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5 이상, 8 미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기준수가 있고요. 5 이상이므로 5는 포함할까요? 포함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5는 포함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8 미만이에요. 미만이라는 수는 아직 차지 않았어요. 8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8은 이렇게 포함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8은 색칠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두 수를 포함하고요. 그 사이의 수 바로 이렇게 되겠죠. 이번에도 똑같이 5와 8이라는 기준수이고요. 초과예요. 자, 초과니까 5를 뛰어넘는 수예요. 5를 뛰어넘어야 하므로 5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8 이하이므로 8을 포함하는 작은 수이므로 8은 이렇게 메워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두 선 사이를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 남았네요. 5 초과 8 미만. 이제 여러분도 할 수 있겠죠? 5 초과이므로 5를 뛰어넘는 수. 따라서 5는 포함하지 않고요. 8 미만. 아직 8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8이 되려면 멀었어요. 차지 않아야 됩니다. 이 두 수를 연결한 수. 자, 바로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록색 상자에 들었다는 얘기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하, 숫자를 보시고요. 공간을 메울지 않을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초과, 미만. 내가 기준이 되는 수를 메우지 않을지 이것을 결정한 다음에
두 선 사이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이상과 초과는 큰 수이므로 오른쪽으로 가셔야 하고요. 이하나 미만은 작은 수이므로 왼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과 이하는 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그 수를 포함하는 동그라미인 채우는 동그라미가 되겠고요. 초과와 미만은 포함하지 않아요. 따라서 기준수를 포함하지 않는 이렇게 뚫려있는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개념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한 번만 정리해두면 나중에 잊어버리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연수가 씨름대회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몸무게가 48kg인 연수는 어느 체급에 속하는지 알아봅시다. 그래요. 몸무게가 48kg인 연수예요. 체급별 몸무게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체급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경기를 할 때 같은 체급끼리 경기를 해야지 어떤 친구는 몸무게가 적은데 많은 친구랑 붙으면 좀 불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체급별로 나눠져 있는 대회가 있어요. 몸무게가 작은 사람들부터 백두급, 한라급, 지리급, 설화급, 태백급으로 나눠져 있네요. 자, 몸무게를 보겠습니다. 40 이하인 친구들, 그리고 40 초과, 45 이하, 45 초과, 50 이하 이렇게 나와서 마지막 55 초과는 태백급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연수는 48kg이니 어디 속할까요? 그래요. 여러분 찾을 수 있겠죠. 바로 지리급이겠네요. 지리급은 45 초과, 50 이하이므로 45kg보다는 넘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딱 어디까지? 50kg이라면 바로 지리급이 되겠네요. 따라서 연수가 속한 체급의 몸무게의 범위를 말해보라고 했네요. 자, 구하는 거는요, 몸무게의 범위를 말하는 거고요. 연수가 속한 체급이 구하는 거겠네요. 연수가 속한 체급은 바로 지리급이 되겠고요. 이 지리급의 몸무게의 범위는 바로 45초가 50 이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도 그냥 지리급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꼭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고 실수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항상 문제를 볼 때는 구하는 게 뭔지, 주어진 조건이 뭔지 구주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 구주하는 습관을 들여서 문제를 천천히 꼼꼼히 읽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연수가 속한 체급의 몸무게 범위를 수직선에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요? 그래요. 이번에는 수직선에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연수가 속한 체급의 몸무게 범위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할 수 있겠죠. 45 초과이므로 45는 포함할까요? 포함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포함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50은 이하이므로 포함을 해야 될까요? 포함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50은요. 포함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수가 나와 있을 때 이 기준수를 포함할지 포함하지 않을지를 결정한 다음에 그 사이를 연결해 주면 되는 거 다들 알고 있죠? 초과는 내가 기준수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비어있는 동그라미, 이하는 기준수를 포함함으로 이렇게 꽉 차 있는 동그라미, 그 수 사이를 선으로 연결합니다.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기준을요, 포함할지 안 할지가 결정하는 겁니다. 기준수를 포함을 하지 않을지, 포함할지만 결정되고 나면 수직선을 쉽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지리급 45 초과 50 이하를 나타내보면 45를 수직선에 찾아야겠죠. 40과 50의 사이에 있는 수, 바로 여기가 45가 되겠네요. 그리고 50이므로 바로 이 수가 되겠네요. 자, 45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0은 포함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둘을 연결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수직선에 나타내 봤나요? 수의 범위는요, 생각보다 개념만 명확히 익히면 간단해요. 여러분들도 몇 번 연습해 보시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해보면 재미있어요. 어떤 수를 기준으로 포함하면서 큰 수, 그래요. 이상이고요. 포함하면서 작은 수, 이하입니다. 포함하지 않으면서 큰 수,
초과이고요. 포함하지 않으면서 작은 수, 미만입니다. 자, 수의 범위는요, 이렇게 이름과 수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됩니다. 생각보다 새로운 개념이 들어왔지만 재밌어요. 자,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고 수학이 재밌다고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선생님하고 수업이 끝나면 수학 익힘으로요. 반드시 꼭 확인하는 거 알고 있죠? 이번 시간까지 수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에는 선생님하고 어림하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어림하기. 어림하기에도 몇 가지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울 개념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올림을 배울 텐데요. 어림하기도 기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